목포 시내버스 태원 유진이 법인 재산을 목포시에 기부 체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회사 빚 수백억 원을 목포시가 떠안으란 의미입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독서교육 활성화에 나섭니다. 이를 위해 독서와 문화 교류를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국외 체험 프로그램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의대 정원을 늘리기 위해 의료계와 협의에 나선다고 밝히면서 전남 의대 설립 논의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됩니다. 오는 13일에는 국회에서 토론회도 열립니다. 15개국의 주한 외국 대사들이 한국 문화 탐방 일환으로 낭만항구 목포를 찾아 목포의 아름다움을 만끽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실질적 경영 개선을 요구받고 있는 목포 시내버스 업체 태원 유진이 법인 전 재산을 기부 체납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시내버스와 업체, 땅을 모두 목포시에 주겠다는 건데 실상은 태원 유진 수백억 원의 빚을 목포시가 감당하라는 의미입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작년 연말을 기한으로 경영 개선안을 냈다가 목포시로부터 퇴짜를 맞았던 태원 유진 이한철 대표가 경영 개선안을 제출했습니다. 태원 여객 유진 운수의 모든 재산과 장비, 인력을 목포시에 기부 체납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가장 빠른 시일 안에 목포시가 인수해서 시민 교통 불편을 해소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이한철 회장의 대시민 공개 사과, 자체 연료비 충당과 무조건적 버스 운행 정상화를 요구했던 목포시는 법적 검토와 진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기부 체납 부분 의미랑 포함해가지고 법률적으로 한번 이걸 다 자문 받아가지고 저희가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기부 체납은 민간에서 가진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자치단체에 이전하는 것. 하지만 태원 유진이 목포시에 가져가라는 재산에는 버스와 버스 노선, 법인 소유 부동산뿐만 아니라 막대한 빚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태원 유진 370여 명의 퇴직금이 100억 원, 은행에서 낸 빚이 100억 원, 이한철 회장이 버스 회사에 빌려준 90억여 원 등 300억 원으로 추산되는 빚까지 목포시가 떠안으라는 겁니다. 모든 재산은 부채까지 포함됐다. 그럼 그 부채까지도 확인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서 제가 의장단 회의를 긴급 소집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목포 시민을 상대로 한 공개 사과는 생략한 채 목포시에 최후의 선택을 맡긴 태원 유진은 시내버스 사업을 접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목포 도시가스에 갚아야 할 연료비는 연체금까지부터 23억 원에서 25억 5천만 원까지 불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회장님이 사업을 접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기부 체납을 하겠다면 모든 인프라를 자동차에 관련된 모든 인프라를 싹 드리겠다 그런 얘기예요. 시에서 이제 똑똑한 사람들이 앉아서 공영제로 할 것, 중공영제로 할 것인지 아무튼 어떻게 하는지 하라 그 말이죠. 목포시의회가 승인하면 목포시에서 당장 발행 가능한 지방채는 300억가량. 태원 유진의 300억 빚을 떠안고라도 시내버스 노선권을 목포시가 가져오는 게 맞을지, 태원 유진의 기부 체납 범위를 협상을 통해 조정할 수 있을지, 중단 30일째를 맞은 목포 시내버스 사태가 최대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이런 가운데 목포시가 시내버스 적자 노선 일부라도 반납받아 사업자를 새로 모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국 최초로 버스 완전 공영제를 도입한 박우량 신안군수는 MBC에 출연해 태원 유진에서 반납하겠다고 밝힌 목포 사무관 시내버스 노선을 목포시가 반납받아 노선 입찰을 통해 새로운 사업자를 찾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또 적자 노선에는 재정 지원금이 투입되는 만큼 신규 사업자 출연 가능성이 충분하며 경우에 따라 신안 천사버스도 운행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남 의과대 신설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오는 13일 열립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정책 추진 과정과 전망을 주제로 한 토론이 이루어지며 의사단체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전남에서는 김영록 지사를 비롯해 목포 순천시장, 목포대 순천대 총장, 동서부권 국회의원 등이 참석합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교육의 기본인 책 읽기 활성화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 독서와 문화 교류를 동시에 경험할 수 있도록 그동안 중단됐던 국외 체험 프로그램도 재개합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지난 2015년 시작했던 독서 토론 열차. 전남 지역 학생들이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중국과 러시아, 몽골의 역사적인 현장을 찾아 관련 책을 읽으며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글로만 보고 공부해왔던 현장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강개토 대왕에 관련된 유적지 그리고 장수왕에 관련된 유적지도 되게 많았는데 교과서에 있는 사파만으로는 그 장소의 분위기나 그 유적지의 크기나 실제 분위기에 대해서는 알 수 없었잖아요. 하지만 2019년부터 독서 토론 열차는 중단됐는데 올해부터 다시 재개될 예정입니다. 고등학생에게만 국한됐던 과거와 달리 초중학생까지 대상이 확대됩니다. 초등학생은 우즈베키스탄 세종학당을 방문하고 중학생은 베를린과 미넨 등을 돌며 단편 영화를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고등학생은 미국 실리콘밸리와 LA를 찾아 직접 쓴 책을 출간할 예정입니다. 전남교육청은 이 밖에도 독서 교육 프로그램도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전남 독서 인문학교를 운영하겠습니다. 초, 중, 고 학교 급에 따라 독서를 기반으로 실천적 탐구 활동을 할 수 있는 국내 독서 토론 융합 프로그램인데요. 교육의 시작이자 기본인 책 읽기. 전남교육청은 독서 활성화를 통해 전남 교육의 탄탄한 기반을 마련해 나간다는 구상입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해남군이 전국 최초로 관내 515개 마을 방범 CCTV 관제를 일원화해 매일 24시간 CCTV 상황 관제를 실시합니다. 해남군은 지난해 처음으로 44개 마을에 151대 CCTV를 설치한 데 이어 연차적으로 1,725개 노후 CCTV를 교체하거나 신규 설치해 오는 2026년까지 전체 마을의 방범 시스템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해남군 관내에는 3,477대 CCTV가 설치돼 인구 19명당 1대꼴로 전남 도내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안군이 입학 축하금 지원 대상을 중고교생까지 확대했습니다. 무안군은 지난해 초등학교 신입생에게 10만 원의 축하금을 지급한 데 이어 올해부터는 대학생에게 100만 원의 축하금을 지원하기로 했으나 중고교생은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무안군은 중고교 신입생에게도 10만 원의 입학 축하금을 올해부터 지원하고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청년에게도 성년 축하금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5개국의 주한 외국 대사들이 1박 2일 일정으로 목포를 찾았습니다. 한국 문화 탐방의 일환으로 낭만 항구 목포의 아름다움을 만끽했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주한 외국 대사들이 목포를 찾았습니다. 벨라루스와 에콰도르 등 15개국 20여 명의 대사와 배우자들이 함께했습니다. 목포에서의 첫 일정은 해상 케이블카. 바닥이 투명해 발밑이 훤히 보이는 케이블카를 타고 목포 도심과 바다를 만끽했습니다. Such a beautiful harbor and the forest is so natural that it makes a great combination. So I'm very pleased to be here. 고하도에 내린 주한 외국 대사들은 항구 도시 목포의 아름다운 풍광을 사진에 담았습니다. 대사들은 짧은 일정에도 둘러볼 명소들이 많다며 지역의 문화와 경제는 물론 역사에도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I'm looking forward to come again to Mopo. The city is very attractive to the tourists. 각 지역의 그 사회, 문화, 그다음에 이제 경제 이런 것을 소개해드리고 그곳에서 서로 또 윈윈을 할 수 있는. 목포 도심 곳곳을 둘러본 주한 외국 대사들은 김대중 노벨 평화상 기념관을 찾아 DJ의 민주 평화 정신을 기리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목포시의 장학기금 규모가 최하위권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 일선시군이 예산을 출연한 장학재단이나 장학회 적립기금을 분석한 결과 영광군이 269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고흥군 255억 원, 광양시에 239억 원, 순천시가 176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나 목포시의 장학기금은 69억 원에 그쳤고 63억 원의 곡성군에 이어 전남 22개 시군 중 두 번째로 낮았습니다.
목포 해양대학교가 전국 국공립대학 가운데 취업률 1위를 차지했습니다. 대학정보공시센터 대학알림이의 2021년 졸업생 취업률 공시 자료에 따르면 목포 해양대학교는 취업률 85.4%로 교육대학을 포함한 전국 국공립대학교에서 1위를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희망 2023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진원 강진군수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강 군수는 지난해 4월 지역의 한 식당에서 선거 구민에게 15만 원을 기부한 것에 공모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데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강 군수는 군수직을 유지하게 됩니다. 더불어민주당 민영화 저지 공공성 강화 대책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회재 의원이 공영방송의 민영화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최근 한전 KDN과 마사회 등 공공기관들이 30% 이상의 YTN 지분을 매각하기로 결정하면서 YTN이 민영화 수순에 돌입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는데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자산 처분 시 주무장관 승인과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장흥군과 장흥군청 공무원 노조가 청렴도 상위 등급 진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장흥군과 노조는 반부패 청렴 정책 추진에 전 직원이 참여해 청렴 문화를 확산하는 한편 불합리한 관행과 위법 행위는 근절하고 악성 민원인은 단호히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목포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양을산 터널과 갓바위 터널, 오감 지하차도 벽면에 묻은 이물질 제거 물청소를 오는 12일과 13일 실시합니다. 이를 위해 1차선은 통제되며 출퇴근 시간대에는 교통 불편을 줄이기 위해 작업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강진 우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이 시작됩니다. 강진구는 지난 2001년에 개장한 강진 우시장에 18억 원을 들여 낡은 가축 시장을 전면 보수하고 일부는 신축할 예정입니다. 강진 우시장은 연간 16,000도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송아지 브랜드 경매시장과 혈통우 경매시장을 월 2회 별도로 운영해 전국 송아지 공급기지의 메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올해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취업 알선형 등 모두 56,948개의 노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도내 수행기관 79개소에 전담 인력을 배치해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입니다. 해남군은 빈집 실태조사 결과 716채가 빈집으로 판명됨에 따라 이 가운데 구조와 안전에 큰 문제가 있는 31채를 강제 철거할 예정입니다. 해남군의 빈집 실태조사는 기존 자료와 전기, 상수도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활용해 이루어진 것으로 전기와 수도를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1,197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신안군이 해양수산부의 수산자원 산란 서식장 조성사 공모에서 2년 연속 선정됐습니다.
신안군은 하이 옥도와 안좌 사치해역에서 인공호초 설치와 수산 종자 방류, 폐어구 수거 등 어장 환경 개선 등을 통해 자원 회복과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 공급 거점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번 사업은 2027년까지 매년 8억 원씩 투입해 5년 동안 추진됩니다. 남도장터가 농식품부와 농수산유통공사가 추진하는 2023년 농축산물 할인 지원 사업에 선정돼 사업비에 10억 원을 지원받습니다.